오르세를 일관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잠시만요, 김의원. 지금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저는 하려고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고 좀 보겠습니다. 이완영 국회의원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명백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정조사에서 박헌영 과장이 위정을 하도록 부탁을 하거나 지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과 12월 4일 처음 만나 정 이사장은 박헌영 과장이 고영태가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 태블릿 PC 충전기를 사오라고 했었다. 고영태 책상 안에 태블릿 PC가 있는 것을 봤다는 등을 전해 들은 것을 저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박 과장으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서 정동춘 이사장이 박헌영 과장에게 전화를 해 같이 보자고 했으나 박 과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정동춘이 다시 전화를 해서 박헌영 과장이 12월 8일 날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관련 해명 보도를 보고 나서 정 이사장 자신에게 한 말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전해 주었습니다. 더 블루케이 사무실을 세놓고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을 번호키로 잠가 놓고 있었는데 JTBC 기자가 찾아와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고 태블릿 PC를 가져간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미 충전기를 사오라고 했고 고영태 책상에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절도에 가까운 거 아닌가, 또 언론기관의 보도윤리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말을 했습니다. 위에 언급된 정 이사장의 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에 정 이사장을 직접 만나 재확인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전날 제게 말해준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전해 들은 말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박헌영 과장과 상의해 박 과장이 언론에 직접 해야지 국회의원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본 의원은 정 이사장이 전해준 말을 확인하려 했으나 박헌영 과장이 직접 만나주지 않은 점을 보고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질의 준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박헌영 과장에게 위정하라고 했다면 12월 13일 박헌영 정인에게 왜 그런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박헌영 과장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거라고 정언한 것을 보더라도 사실이 아님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기관 및 정인, 참고인 등과 청문회 전에 만나 의혹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여야 의원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국정조사의 일환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민주당의 피의원이 여의도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고영태 정인과 12월 12일 두 차례 장시간 만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정인 위정교사로 몰아가며 사실을 왜곡하고 음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엄정한 국정조사에 특정 세력이 여당 죽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박헌영 과장에게 위정하라고 한 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국회의원직을 걸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2일이면 누가 거짓인지 누가 진실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또한 위정교사와 관련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위증교사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위증을 지시한 적도 없고요. 같이 공모한 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동춘 이사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후에 청문회 때 또 박헌영 과장한테 그거를 질의한 적도 없다. 본인의 이제 일단 제기되는 의혹들은 다 거부를 했습니다. 가장 핵심으로 제기됐던 의혹은 위증을 시켰다. 그러니까 예. 짜고 친 고스톱처럼 실질적으로 그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과 증인이 말 맞춰갖고서는 청문회 과정을 농락했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들이 나왔던 예.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증인으로 볼 수 있는 주요 핵심 증인인 사람 정동춘 이사장을 만난 건 사실이나 그 만난 과정 속에서 뭔가 나름대로의 모의 과정은 없었다라고 아마 해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 강하게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청문회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국회의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미리 만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반문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특히나 정동춘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번 최순실 사건의 핵심 조연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얻어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미리 사적인 과정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청문회 자리에서 증인 채택 과정에서 얼마든지 질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건데 예. 누가 보든지 간에 비공개로 만난 부분은 석연찮은 과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또 사람들이 공격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피 의원을 얘기하면서 고영태 증인과 사적으로 만난 과정을 얘기하게 되는데 예, 나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실이면 예.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고영태 증인을 향해서 우리 고영태라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사건의 전말을 폭로한 굉장히 영웅화시켜지는 과정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예. 고영태 씨가 실질적인 최순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제보를 했던 건 사실이나 현재 고영태 씨 같은 경우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전혀 나무라라 할 정도로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또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증인들과 일부 사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과정들을 사전에 모의했다라면 예. 이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전반적인 이 문제에 대한 재조사가 좀 필요한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요,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이만희 의원이나 이완영 의원이나 사전에 만나서 뭐 이승 교사 현역 국회의원이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 본인이 또 전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제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본 전자에 그러더라도 왜 이런 시기에 아니 정동춘 전 이사장은 누가 봐도 최순실 사람 아닙니까? 예. 최순실 씨 사람을 만나서 최순실 씨 사람한테 유리한 증언을 국정조사 청문회가 굴러가도록 저 사람들이 얼마든지 계획을 짜고 예. 박영선 의원이 다 그 계획표까지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국에서 만났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고요. 예. 그 최순실 씨의 사람들이 최순실 씨한테 모든 걸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아주 치밀하게 이용하는데 이용당했을 확률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했다. 그리고 고영태 씨를 만났던 그 뭐 피모 의원은요. 여의도에서 다 합니다. 누군지. 예. 그런 부분들도 사실 건드릴 필요 없이 청문회에서 좀 밝혀야 된다.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 함께 드리고 저희가 이 있습니다.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지금 이만희 의원도 걸려 있어요. 저 이완영 의원 한 명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이만희 의원도 좀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속사정이 있고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